자, 그리고 이제 이 동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눈의 안쪽에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눈의 안쪽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동공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안쪽을 바라보면 이 안쪽에 보이는 부분에 동공을 통해서 확인되는 안구의 안쪽면, 안쪽에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안저 펀두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저 펀두스의 거의 대부분은 망막에 대해서 보이겠죠. 그래서 이 망막 레티나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망막에서 초점이 맺히면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에 대한 정보, 빛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는 두 가지 종류의 빛 감각 세포가 있습니다. 이 빛 감각 세포는 원뿔 세포, 추상 세포, 콘셀과 막대 세포, 관상 세포, 로드셀로 이루어져 있고, 막대 세포, 관상 세포, 로드셀 같은 경우에는 암수능의 기능을 하더라. 다시 말해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계속 있다 보면은 조금씩 여기에 뭐가 있네, 여기에 뭐가 있네 보이기 시작해요. 어두운 데서 수능, 적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막대세포, 간상세포, 로드셀이고, 또한 주변 시각을 담당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중심 시각이라고 얘기하고요. 보이기는 하지만 이 옆쪽에 보이는 거, 우리가 그닥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이 옆쪽에 보이는 걸 우리가 주변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 주변 시각을 담당하는 것이 막대세포, 간상세포, 로드셀의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원뿔세포, 추상세포, 콘셀 같은 경우에는 자, 명수능을 한대요.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적응을 해서 볼 수 있게끔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물체, 사물의 형태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원뿔세포이고, 자, 이 명수능과 함께 선명하게 보게 되니까 색, 컬러에 대한 색조 감각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중심 시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원뿔세포, 추상세포, 콘셀이더라.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구의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거의 국시에 나올 일이 없는데요. 자, 이 황반과 중심 오목에 대한 측면은 국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겠죠. 네, 중요합니다. 자, 이 황반과 중심 오목을 잠깐 보면요. 자, 동공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올 때 망막 중에서도 여기에 쏙 들어가 있는 1.5mm 정도의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중심오목, 중심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 중심오목, 중심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누렇게 보이는 이 부분을 황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오목, 중심와에는 원뿔세포만 존재하기 때문에 명수능이라든지 색조감각, 중심시각을 담당하게 되는데, 원뿔세포가 집중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 시각의 90% 이상을 이 중심 오목, 중심와 이 황반 있는 부분에서 중심 시각의 90% 이상을 담당하게 되고, 가장 선명하게 망막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상이 비치는 부위를 중심 오목, 중심화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싸고 있는 부위를 황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황반이 중심 시력을 담당한다,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황반에 대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각신경 유두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황반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망막에서 시각에 대한 정보를 감지를 하면은 시각신경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주고, 자, 옆 부분에서 이제 혈관이 나와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시각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것저것 뭔가가 나와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초점이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각신경 유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맹점, 블라인드 스팟, 보이지 않는 점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뭔가 이상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점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정상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리적 맹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각신경 듀가 아니에요. 네, 오타가 났네요. 듀가 아니라 두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구 같은 경우에는 공막, 흰자위막, 스클레라, 맥락막, 콜로이드, 망막, 레티나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흰자위막은 내 눈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섬유층이고, 맥락막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연결되면서 모양체, 선모체, 그리고 홍채, 조리개, 아이리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눈의 혈관층이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모양체, 선모체에서는 수정체를 이렇게 끈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수정체의 모양을 조절하기도 하면서 이 모양체, 선모체에서 안구방수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안구방수 같은 경우에는 안압을 유지해주고 이 앞부분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보습작용,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 볼 수 있었고, 홍채 조리개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근육성 색소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을 통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색소 조직,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눈동자의 색깔을 나타내는 부위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공과 홍채를 싸고 있는 아주 얇은 투명한 막을 각막 코니아라고 했고, 자, 이 흰자와 눈꺼풀, 안검을, 네, 안검 안쪽 부분을 싸고 있는 막을 결막 컨정티바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자, 망막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빛 감각 세포들이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네, 뭐가 있는지 여러분 정리해 보시고, 자, 망막 중에서도 쏙 들어간 부분을 중심오목 중심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주변에 누렇게 보이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중심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여기에서 느껴진 감지된 감각에 대한 정보는 시각신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혈관이 나오는 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시각신경과 혈관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부분은 시각신경 유두라고 하면서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고, 눈의 포도막이 무엇인지 세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혈관이 유리체, 액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혈액을 공급해준다라고 하는 것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바깥 눈 근육, 외안근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외안근 같은 경우에는 위 고등근, 아래 고등근, 안쪽 고등근, 바깥쪽 고등근, 네, 이렇게 4개의 고등근과 그리고 빗근, 비스듬히 있는 빗근이 위에도 있고요, 아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바깥 눈 근육이 안구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안구 운동과 관련된 근육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과 관련된, 눈과 관련된 뇌신경을 보통 이제 크라니얼 너브, C에는 뇌신경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자, 눈과 관련된 뇌신경 보시면 2번 뇌신경은 시각신경, 시신경, 옵틱 너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각에 대한 정보를 뇌, 브레인 안쪽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 3번 뇌신경, 눈돌림신경, 동안신경,
오큐로 눈을 모터 움직여주는 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돌림 신경 같은 경우에 안구 운동, 다시 말해서 외안근, 바깥눈 근육을 움직여주면서 조절해주면서 눈을 움직여줄 수 있는 안구 운동과 관련된 신경이기도 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눈꺼풀, 안검을 올리는 근육을 지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뜨면은 눈꺼풀을 이렇게 올려야지 눈을 뜰 수 있잖아요. 이 올리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바로 눈돌림 신경, 동안신경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4번 뇌신경, 도르래 신경, 활차 신경, 네 트로클리얼 너브와 6번 뇌신경, 갓돌림 신경, 외전 신경, 업듀센스 너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외안근을 조절해서 안구 운동과 관련된 신경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뇌신경, 3차 신경 같은 경우에는 트리제미날 너브라고 해서요. 트리 3개의 네, 신경이 있는 것을 3차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신경이 눈신경, 안신경이고, 자, 두 번째 신경, 위턱 신경, 아래턱, 세 번째 신경, 아래턱 신경, 이 3개의 신경이 3차 신경인데요. 그 중에서 시각과 눈과 관련된 신경이 눈신경, 안신경, 옵살믹 너브이고, 자, 이 옵살믹 너브는 각막 반사, 눈 깜빡임 반사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뇌신경 같은 경우 얼굴 신경, 안면 신경, 페이셜 너브라고 해서요. 이거는 그 눈물샘, 뭔가 이렇게 타액샘, 분비샘을 지배해주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에 있어서는 눈물샘이죠. 눈물샘을 조절해주게 되고, 그리고 얼굴 신경은 얼굴에 있는 근육을 조절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눈과 관련돼서는 안검, 눈꺼풀을 내리는 근육을 지배하더라. 아까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을 지배하는 것이 동안신경이었고, 안면신경은 눈꺼풀을 내리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니까 눈의 기능 하시면 여러분 딱 생각하시는 게, 보는 거죠, 보는 거. 그런데 볼 때는 그냥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군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어디에 맺혀야 되냐면 망막에 초점이 맺혀야 됩니다. 그럴 때 위에서 올라오는 거는 아래쪽으로 굴절이 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굴절이 되면서 망막에 초점이 딱 맺혀지면 우리가 그거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상인데요. 이러한 굴절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굴절 이상에 대한 부분이 네, 근시, 원시, 난시까지이고요. 이 굴절 이상에 대한 부분, 망막위의 상이 초점이 제대로 맺히지 못해서 교정이 필요한 상태, 이거를 굴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근시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망막 앞쪽에서 맺혀지면서 가까운 것이 보인다. 마이오피아라고 하는 것이고, 자, 원시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하이퍼로피아라고 해서요. 이 원시는 망막의 뒷부분에 초점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어쨌든 망막에서는 제대로 초점이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것이고, 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점이 너무 뒤로 가 있으니까 초점을 앞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초점을 모아주는 거는 네, 볼록하게 생기는 볼록 렌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돋보기가 초점을 앞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원시에서는 볼록 렌즈로 원시를 교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니까 네, 오목 렌즈로 너무 앞쪽에서 초점이 맺힌 거를 뒤쪽으로 네, 조금 약간 뒤쪽으로 가게끔 온목 렌즈로 교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네, 볼 수 있고, 난시 같은 경우에는 아스티그마티즘 네, 같은 경우에는
굴절이요. 자기 맘대로 막 여기저기로 막 이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목 렌즈, 볼록 렌즈 하나만으로는 교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굴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든 특별하게 만든 난시 교정용 원주 렌즈로 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저기에서 굴절되는 그 각도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망막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교정 렌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굴절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약시인데요. 엠블리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굴절 이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눈의 시력이 굉장히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약시다라고 얘기하는 거 구분해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굴절뿐만 아니라 조절, 아코모데이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이렇게 거리가 변할 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수정체 렌즈의 두께를 조절하면서 망막에 초점이 딱 맺힐 수 있게끔 해주는 이거를 조절 아코모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굴절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굴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앞쪽에 망막도 굴절이 일어날 수 있고 수정체도 굴절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안쪽에 있는 초자체에서도 굴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꺾어지는 꺾어지는 거를 굴절이라고 보시면 조절은 수정체가 기능하는 걸 아코모데이션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수정체를 조절하는 것이고요. 굴절은 수정체뿐만 아니라 각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초점을 맞추게끔 빛을 꺾이는 거, 꺾어지게 하는 거를 굴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노안이라고 하면은 플레스비오피아라고 얘기하면은 오피 하면은 보다 이하 상태라는 거죠. 플레스비 나이가 들어서 보는 상태 노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안에 대한 측면은 이 수정체가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조절이 안 돼요. 두께 조절이 잘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아코모데이션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근거리 시력에 영향이 있다라는 건 근거리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지를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가까이 있는 걸 보지를 못하지만 멀리 있는 거는 그나마 보이는 원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원시가 나타나면은 볼록 렌즈로 교정한다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볼록 렌즈가 바로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로 교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노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각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각막을 거쳐서 동공을 거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정체 렌즈가 있고 이게 굴절이 되면서 망막에 상이 맺히는데 이 망막에서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그 빛에 대한 감각을 감지를 해서 시각신경으로 보내주죠. 그러면 이 시각신경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크로스한다라는 거죠. 이 크로스하는 걸 시각교차, 시신경교차, 옵틱키아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시각교차가 일어나서 시각로를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이 뒤통수엽, 후두엽에 있는 시각겉질, 시각피질 쪽으로 들어가서 이 시각겉질, 시각피질에서 시각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은 이제 눈과 관련된 눈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 노화로 인한 눈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는 40대부터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50대가 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현저하게 눈의 기능이 변화되면서 노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40대부터 노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외형상의 변화를 보시면은요. 눈꺼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처지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속눈썹이 감소하고 짧아지게 되는 거 볼 수 있고, 자, 눈물의 분비 기능이 감소되는데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굉장히 감소되게 됩니다. 눈물이 감소되면서 눈이 건조해지고 뻣뻣해지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눈이 자극이 받으면서 눈에서는 항균 효소 뭐가 나와요? 라이소자임이라는 항균 효소가 나오는데, 눈물이 감소되니까 라이소자임도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미생물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체의 기능이 감소하는데요. 첫 번째 수정체의 투명도가 감소하게 되고, 두 번째 수정체의 탄력성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정체가 원래 투명해야 되는데 수정체의 색깔이 황색 변색, 누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누렇게 변하면 노란색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누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고, 색상을 구분하는 게 어려워져요. 색상 지각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어두운 거는 다 검은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카키색, 남색, 녹색, 이런 검은색, 고등색, 가을색 이런 것들이 누렇게 보이면서 검은색으로 보인다거나, 내지는 베이지색을 보면은 별로 누렇게 보면은 베이지색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같은 이런 원색이 굉장히 이뻐 보이는 부분들이 황색 변색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 볼 수 있고요. 노인은 이제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정체가 아코모데이션이 잘 안 되게 되고, 수정체가 조절이 안 되면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지가 않으면서 멀리 있는 물체는 그래도 보이니까 원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물체를 보기 위해서 돋보기 사용하는 경우 많이 있죠. 이렇게 이제 돋보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홍채의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 주는데,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눈부심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게 되고, 어떤 빛이 들어올 때 그것에 적응하는 거, 명수능과 암수능이 있는데요. 네, 이런 적응하는 능력이 감소되면서 특히 이제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야간 시력이 감소하게 되고 잘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야간 시력이 감소하니까 야간에 운전을 한다거나 야간에 밖에 이렇게 다닌다거나 그러실 때 잘 안 보이실 수 있다라는 것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주변 시야도 많이 감소하게 되고, 거리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내지는 걸어 다니다가 계단이 있는데 그게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지하지 못하면서 사고나 낙상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학습했는데요. 네, 우리 동생이 이야기하네요. 형, 누나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